출제 이번 예상 시간은 평가 우리가 어제 우리가 기출문제 55회에 실무 수행 2번까지 했었는데 채점은 이제 이런 질문을 기출문제 던져가지고 55회 실무 정답을 수행 작성하면서 3번 채점을 454쪽 한단 말이에요. 계약금의 입금 세금 계산서 여기서부터 합계표 조회하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2기 예정이니까 프로그램은 9월로 조회하겠습니다. 기출문제 55회로 로그인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TAT급 기간은 기출문제 7월부터 9월로 55회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자 매출 세금 계산서의 매수는 몇 명인가? 자, 매출이 전체 메뉴에 가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지난주 토요일에 합격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7월부터 454페이지에 3번 계약금 저장된 데이터 읽으시면 어떤 됩니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읽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견적서가 하나 있고요. 입금표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70만 4천 원이 입금되었다는 영수증을 복사가 해줬습니다. 되면 자료 설명을 다시 보면은요. 컨트롤 자료 1은 복사가 안 되는 제품 제면 골프장갑 이 판매 주문에 대하여 내용을 발급한 정확히 견적서고 자료 2는 제품 골프장갑 판매 주문에 대한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5번 입금받고 문제 신용카드 발급한 매출 입금표입니다. 전표 등 수령 거래 자료를 금액 입력하시오. 조회에서 이기 예정 우리가 신고 기간에 견적을 한 거에 대해서 신용카드 회계 매출 처리할 사항은 전표 없는 합격사, 것이고 현금 영수증 계약금을 입금받은 것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 자료라는 것은 계약금 입금받은 거래 자료를 회계 처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이 보통예금이 오고 대변은 개정 과목이 뭘까요? 거기서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로 인식하죠. 현금 영수증 개정 과목이 뭐죠? 공급가액은 선수금. 공급가액 20만 선수금 되겠습니다. 이영영.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다음 6번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조회해서 입금표의 날짜를 보면은 23년 3월 1일이니까 전표 날짜를 3월 1일로 입력하신 다음에 입금이니까 2번 9분의 2번 하면 입금 전표죠. 차변에 현금이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대변에다가 선수금 코드에다가 선수금 259 거래처는 꼭 코드로 넣어야 되죠. 그래서 어느 거래처냐 하면은 저장된 데이터 태광산업입니다.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 내역 태광산업 거래처 코드 3020 금액은 704 공통 플러스. 매입세액 안분 계산 대역 안분이 안 돼 있네. 70만 4천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계약금 관련된 문제 가끔씩 나와요. 계약금을 받으면 대변의 선수금,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는 차변의 선급금. 근데 이거 주어진 데이터 썼어야 되는데 이게 총 공급가액이 5억인가 그랬고. 입금 전표가 여러분 아니군요. 이거 저장 돼 현금이 있나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선수금을 대변으로 고치겠습니다. 구분을 대변으로 고치고. 예, 맞아요. 차변이 보통예금이네요.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는 국민은행. 제가 현금으로 연세 줬다고 공급가액 오해를 했어요. 3억인가 그랬죠? 네, 국민은행 보통. 2억이요. 290. 어제 우리가 이거 작성해 가지고 그래서 40만 원 계약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받고 입금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거래처는 98000으로 해주시고요. 차변에다가 똑같은 금액 704 플러스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의 불공제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 말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관리의 첫 번째 문제는 FAT 1급 시험의 첫 번째 문제하고 유형이 아주 비슷합니다. 금방 했던 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라 하면서 거래 명세서를 주는 거 똑같잖아요. 저장을 해줍시다 하는 이유가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고려산업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였다. 대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받기로 했다. 외상이라는 얘기. 7번 문제. 수행과제 1번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매입 매출 자료 입력하고 수행할 것이 또 하나 있죠. 2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하고 전송하시오.
부동산 그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 그 결제 내역이나 전송 일자는 채점하지 않는다. 저장된 데이터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자, 4월 30일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해야죠. 전체 메뉴에 가서 메인 매출 전표 8 날짜를 4월 30일 복사해서 붙여넣기. 유형은 11번 다음에 과세 매출이 되는 280 거죠. 페이지로 가서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 다 11번이라고 했어요. 자, 신고서에 품명은 골프 모자. 예정 신고 기간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거래 명세서에 있는 품명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수량도 그대로 380, 단가도 4만 원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그리고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 우리가 판매한 거니까 공급 받는 자가 거래처, 저장된 데이터 고려산업이 되겠네요.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저장해.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할 때는 이걸 비워놔. 화살표 눌러야. 그렇다가 좀 이따 발행하고 돌아와 보면 여기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분계는 242, 보니까 30. 15일 날 받기로 했어요. 242, 다음 달. 그러니까 외상. 2번이 외상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분계가 완벽하게 자동으로 됩니다. 공제 신고서 조회. 사변의 외상 매출금 1,672만 원, 거래처는 고려산업. 대변의 부가세 수금 152만 원, 대변의 제품 매출 1,520만 원 그대로 두시면 돼요. 전반 기억나는 그리고 나서 수행과제 2번을 하는 거죠. 자, 회계 전체 메뉴에 가서 조금 전에 작성했던 거 요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는 메뉴는 부가가치세 2번 박스에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전표 입력한 4월 금액을 30일 물어봐요. 날짜를 개손 금액이 검색합니다. 외상 4월 매출금이에요. 30일부터 개손 금액. 뒤에도 4월 30일 엔터 3번 치면 그다음에 밑에서 10번 검색이 부가가치세 됩니다. 신고서 조회 제2기 확정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신고 기간에 위에서 전자발행 단추를 누른 다음에 로그인 창 나오면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그림이 보이면 아래에서 발행 단추 눌러주시고 12월까지로 조회합니다. 안내가 나오면 확인 한번 또 눌러 눌러보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단추를 또 누르고 홈페이지가 나오면 로그인 단추 눌러주고 맨 밑에 있는 요 차가감 납부할색 세금계산서 리스트 창이 나오면 국세청 신고 상태라는 항목에서 미전송이라는 체크박스 체크해주고 그 밑에 매출조회 단추 누르면 같습니다. 아까 보았던 세금계산서 그림이 다시 나타나면 복사가 되는 위에서 발행 단추 답안을 쓰면은 그러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누르고 또 한번 확인 누르면 그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요 창 닫고 그 다음에 아까 열어놨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탭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 탭에 와서는 조회 위에 있는 조회 단추를 누르면 아까 비워두고 지나갔던 전자세금란에 전자 발행이 채워집니다. 자, 이렇게 하는 1번의 요 부가가치세 관리 1번 문제는 FAT 1급에서의 1번 문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약간 다르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거의 우리는 같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가끔 TAT 2급에서는 11번 과세 매출이 아니라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주어가지고 영세가 12번이죠. 12번 영세 매출을 문제를 내기도 해요. 1번 문제로서 가끔 그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인사급여에서 출제되는 자, 다음은 2번. 우리가 2번 부가가치세 관리의 2번 문제는 TAT 2급 시험에서는 꼭 이 문제를 냅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유형을 우리가 6가지로 공부를 해두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나옵니다. 출제가 됩니다. 사원 등록. 자, 밑에 자료 설명 볼게요. 위에가 지금 5월 10일 거래 세금계산서입니다. 5월 10일 날 자료 설명을 보면 5월 10일 유정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일에 발급 전송하였다. 그런데 5월 20일 상호 협의에 따라 이미 납품한 품목의 공급가액을 3% 할인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공급가액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추가 세금계산서를 하나 발급해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자, 수행과제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이때 수정 사유는 뭐가 될까요? 공급가액의 변동. 공급가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고 283 페이지에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흐름도라고 매출 할인이 하는 3% 참고 깎아주는 사항으로 거예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자면은 실습하는데 여기 공급가액이 3천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3%니까 곱하기 3% 연말정산 신고 3, 3은 안내에 9죠? 있는 그 내용인데 90만 원을 284페이지 사원 할인해 등록. 주는 거죠. 네, 매번 사원 등록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할인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해보시게 되면 90만 원을 빼주는 것만 회계 처리하라. 그리고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해라. 그러니까 분계가 외상분계 돼 있을 거예요. 3,300만 원이. 그러니까 90만 원을 외상 매출금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99만 원이 되겠네. 외상 매출금에서 99만 원 빼주는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라. 284페이지. 그럼 매출 할인은 어디서 빼줘야 될까요? 제품 매출에서 세 빼줘야죠. 번째. 제품 매출에서 90만 원 빼주고 부가세에서 빼줘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에서 9만 원 빼주고 입력해주는 그 분계가 항목이 자동으로 생산직 만들어질 여부라는 게 겁니다. 있어요. 음수로 처리하여 전자세금계산 연장근로수당이 발급시 결제내용 및 정산일자를 비과세되는 무시할 것.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직접 5월 10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이 거래를 일단 생산직 찾습니다. 사원인 경우에 이 전표를 찾아요. 5월 10일을 입력해가지고 생산직 사원이 아니면 0번 찾으면 이렇게 입력. 골프와 500개 기본이 내용이 0으로 똑같죠. 돼 있어요. 기본이 앞에 0으로 체크박스 돼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사무직이면 그냥 상단에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 탭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정 사유 팝업창이 나오는데 여기 수정 사유 목록 단추를 눌러서 공급가액 변동이 2번이에요. 여가 뭡니까? 이제 가끔 2번 클릭. 여라는 건 그리고 밑에서 yes. 확인을 누릅니다. 네? 동그라미. 그리고 부라는 자, 건 부는 내용이 0인데 팝업창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당초분은 이건데 X. 밑에다가 수정분을 작성해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네. 부는 그러면 아니다. 수정분 하나만 영 세금 하면 계산 그 옆에 부가 전표가 나와 입력이 있고요. 될 겁니다. 생산직 당초분은 여부에 지워지지 부가 나와 않아요. 있네. 그대로 그러면 유지하고 생산직이 수정분이 아니다. 하나 더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가 나와 있으면요. 자, 그러면 생산직이다. 작성일자를 공급가액 자, 변동이 그다음에 있는 날짜로 해야 되는지 생산직인 경우에 아니면 이걸 원래 또 당초분의 작성 날짜로 해야 같이 되는지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바로 알아보기 옆에 위해서 요 생산직 참고사항을 여부 항목 눌러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연장근로 그 기준이 비과세 정해져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은 공급가액 생산직이면 변동은 비과세라고 했는데 변동 사유 왜 이걸 발생일로 하느냐? 작성일자를 작성해라 생산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더라도 모두 그래서 비과세가 아닙니다. 조건이 아까 있어요. 그 자료 설명에 보면은 사원 등록할 때 5월 20일에 협의를 했다고 전년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날짜를 그 5월 사원, 그 20일로 직원의 바꾸시고 전년도 총 급여액이 과세 똑같이 분명 골프와 엔터. 판단해 가지고 자,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공급 가액에다가 할인이니까 마이너스로 90만 원을 광산 입력해요. 근로자인 경우는 2도 여예요. 3%가 90만 원이죠. 광산 근로자도 생산직 그러면 부가세 마이너스 9만 원, 합계 마이너스 99만 원. 자, 이제 아래에서 확인 단추를 부가 누릅니다. 있겠죠. 부. 예, 부는 한 건이 입력되었다고 나오죠. 아마 0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우선 연장근로 5월 10일 걸 보면 비과세를 외상매출금 분계가 잘 되어 있는 적용하지 겁니다. 그러면 하는 사람도 5월 있습니다. 20일 거를 부로 한번 하는 계속 사람도 보세요.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5월 20일. 자, 우리 회사의 생산직 자, 근로자 마이너스 90만 원이 분계가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우리 회사가 무슨 광산 이런 자, 외상매출금에서 다 마이너스 제도업으로 시켰죠? 시험이 음수로 나오니까 처리했죠. 다 마이너스 생산직으로 99만 원. 나옵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9만 원, 만약에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90만 원이죠. 이 김길봉이라는 제품 매출에서 생산직 마이너스 사원이라고 90만 원 해서 해준 것이 전년도 이 문제에서 총액의 말하는 3,500만 매출 할인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 거. 그러면 여러분은 매출 할인. 생산직이니까 생산직은 1번 여로 해놓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에서도 연장근로 9만 원이 비과세는 빠지게 뭐로 돼요. 해야 돼요? 부로 해야 돼요. 3천만 원 넘었기 때문에. 네, 요 그래서 분계를 정리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놓으시면 돼요. 생산직 근로자 그래서 이면서 이번 전년도 문제. 총 급여액이 수정 3천만 전자세금 원 계산서 이하인 경우에 발급하는 거 이제 비과세 해야죠. 자, 전표 입력은 이렇게 잘 된 거고 그런데 다시 이것만 있는 건 회계에 아니에요. 또 조건이 가서 하나 더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월정 내역 관리에 급여가 가가지고 210만 발급 원 전송을 해야 이하여야 돼요. 돼요.
근데 월정 5월 급여는 20일 거죠? 5월 매달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주의 달라질 수 날짜도 있기 5월 때문에 20일. 그 체크는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그때 체크가 돼요. 프로그램에서. 체크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일단은 전자 발행, 사원 등록을 할 확인. 때는 요 두 가지만 잘 또 체크하시면 밑에서 발행, 또 확인,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사원 또 등록할 때 사무직이 주로 많이 나오지만 그리고 미전송 가끔 체크하고 가다가 매출 조회, 생산직이 나올 발행 때 누르고 있습니다. 확인, 그때는 요 부분을 그리고 확인하고 닫고 문제를 분명히 닫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 이거를 잘 판단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추가하자면 전자 이 총 세금란이 급여라는 이제 말에는 전자 발행으로 바뀌었죠. 비과세 급여는 빠진다는 거. 우리가 보통 총급여 하면은 예, 비과세, 부가가치세 비과세 관리의 두 번째 항상 문제는 총수익금액이잖아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근로자의 문제가 총수익금액이라는 건 출제되고 총급여액입니다. 있습니다. 총급여액이라는 총수익금액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 부가가치세 세 소득에서, 번째 문제. 소득세에서 이 세 번째와 총수익금액은 네 번째 문제가 비과세, TA 분리과세, 기급에서는 그러니까 고비가 총급여액, 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로자의 제일 총급여액에서 센 문제입니다. 비과세 급여는 다 자, 빠지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비과세 출제했는가 급여하면 보겠습니다. 일수직비, 그다음에 세 번째 차량 문제는 운전 건물 등 또는 감가상각자산 식대 취득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비과세 작성인데 적용된 총 이건 뭐 급여액.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빼고 취득명세서는 시험에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그냥 거예요. 총 매입 금액이 매출 점표만 얼마나 정확히 정확히 입력해 주면 줄 겁니다. 됩니다. 자, 자, 그거에도 감가상각 여기 자산이니까 설명이 기계장치 다 뭐라고 매입한 거 돼 하나 있는데 있고요. 다 설명해드리면 그다음에 좋겠는데 좀 지루하니까. 예, 건물 입력을 신축공사 해보면 계약금 자연스럽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할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니까 비품이겠죠. 그러면서 예, 사원 그러면 이제 등록하면서 자료 설명을 부양가족도 같이 등록합니다. 생산부에서 사용할 부양가족. 자동화 기계장치의 그래서 수선비에 대해 부양가족을 등록할 때 항목이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연말정산 관계라는 것은 자본적 소득자와 지출입니다. 무슨 관계냐 그거예요. 네, 자본적 본인은 지출. 그냥 본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수선비지만 소득자의 비용이 부모면은 아니고 소득자 직계정서, 기계장치로 회계 처리하라 소득자의 이런 얘기입니다. 배우자면은 자본적 배우자-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배우자 결혼한 사람이면 수선비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기계장치, 직계정서, 자산으로 만약에 하라. 남자다 그러면 배우자의 직계정서, 다음에 장인, 2번 장모. 본사 사옥 신축공사 만약에 여자다 계약금 그러면 국민은행 배우자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직계정서비다 2차 그러면은 지급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배우자는 3번. 받았어요. 네, 이것도 소득자와의 51번 과세 매입,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것이고 연말정산 관계예요. 자료 1번도 아까 그다음에 51번 이제 과세 매입이에요. 근데 이거 개념값 세대주냐 알아야 아니냐. 돼요. 소득자가 세대주면 세대주를 동그라미로 그 할 거예요. 또 사옥이라든가 소득자가 공장이라든가 남성이 이런 아니다. 건물, 건축물 배우자는 중간에 있다면 중도금이나 부녀자가 계약금을 됩니다. 지급할 때는요 부녀자의 건물로 회계 동그라미, 처리하면 안 돼요. 부녀의 동그라미. 건물로 회계 처리는 나중에 완공된 후에 남편이 없으면 대체하는 부녀, 거고요. 미혼인 여성은 공사 중에는 부녀가 없느냐 건설 있을 수 중인 있어요. 자산 임시 계정으로 미혼이라 처리해요. 하더라도 우리 이론 때 배웠던가요? 그다음에 자료 3은 그래도 전자마트로부터 있으면 부녀 대표이사 내 김강남이 동그라미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 부녀이라면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예, 있다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집에서 쓴다 이 말이죠. 소득자가 개인적으로 세대주가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매입세 공개 못 부양가족 받음으로 명세에 일반 장애라는 전표에다 항목이 입력해요. 있는데 장애는 다시 말해서 세기가 있어요. 예, 고정자산 장애인 그 복지법에 건물 등 관한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관한 장애인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항시 김강남 치료를 대표이사의 3번. 가지급금으로 이 처리하면 장애라는 됩니다. 경우에는 장애가 아니면 비워놓은 예, 거고 가지급금으로 장애가 있다면 그리고 카드 결제 일본 법인 카드로 아니면 결제를 했어요 2번, 사장님이. 아니면 3번으로 그래서 입력하는 미지급금으로 대변은 미지급금 차변은 경로 가지. 70세는 자동으로 자 처리하며 거래처 코드 입력하면 이건 자동으로 03090 김강남을 사용할 것 출산 입양 만들어 놓은 모양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예, 입력하면 이거 가지급금의 자동으로 거래처 코드를 체크가 김강남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1번, 2번은 매일 매출 전표에 3번은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된다. 예, 20세 세금계산서 아닌 것, 이상인 매입세 자녀에게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 자녀 아닌 것은 세액 대상 일반 자녀에 전표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수행과제 1번 보면은 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으로 자료 체크를 해야 1부터 되는데 자료 3에 한 대한 부분은 거래 자료를 매입 매출 배우자가 전표 없는데 및 일반 20세 전표에 이하의 입력하시오. 자녀가 있으면 한 이렇게 부분,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될 것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없는 이런 말을 자로서 해주는 겁니다. 기본공제 전자세금계산서와 대상자인 관련된 거래는 부양자녀, 전자입력으로 20세 이하 처리해라. 자녀가 있는 경우. 전자입력으로 근데 처리할 게 있기 이하의 때문에 자녀가 이걸 또 얘기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먼저 자료 2를 입력합시다. 소득이 있는 자녀가 이 있다. 거래 날짜가 작성 한부모가 또 날짜 아닙니다. 7월 10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20세 매일 이하 매출 자녀이면서 7월 소득이 10일로 없는 자녀여야 날짜 돼요. 입력하고 그러니까 20세 이하인데 회사에 유형은 나가면서 51번 근로소득이 과세 있어요. 매입으로 그러면 그건 한부모. 유형을 분류해야 되고 추가 품명은 공제가 자동화 기계 되고. 수선비.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걸 공급가액의 1,500만 작성을 원.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거래처는 공급자, 또 정리된 표가 대림, 있네요. 산업, 인적 전자세금 공제 계산서니까 대상자. 1번. 우리가 이론에서 분계는 배웠던 밑에 거죠. 외상 미수금 소득 처리했죠. 요건을 그렇다고 이 본인 외상 빼고는 공개하면 안 다 되죠. 소득 왜냐? 요건을 재고 봐야 자산이 됩니다. 아니기 때문에 혼합. 소득이 있으면 3번 혼합 공제 분계 대상자가 하자고. 안 된다는 뜻이죠. 원재료를 본인 제외하고 기계장치로 그다음에 해야죠. 여기서 자본도 나이 기준이죠. 요건을 따지는 경우가 수선비가 있죠. 아니라 배우자 빼고는 또 206번 나이 요건을 기계장치.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배우자와 수급자 빼고는 나이 요건. 외상 미수금이니까 미수금 대변에 만 20세 이하이거나 아니, 만 미지급금 60세 이상. 죄송합니다. 직계 미지급금. 비속은 만 20세 이하. 253번 위탁아동은 미지급금. 만 18세 미만인데 1650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나이가 먹어갈 거 아니에요. 20세 탭키 이하고 눌러서 위탁아동 거래처라든가 차변대변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한 번씩 봐야 돼요. 자 추가 공제에 대한 이상 이야기도 없죠?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 이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적용 코드를 따로 넣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개정 과목을 기계장치로 하잖아요. 분야자 50만 원.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로 갑니다. 자동으로. 분여자 공제도 좀 이따 소득 금액이 보시면 많은 되고. 높은 그 분여자는 다음에 또 그 밑에 자료 분여자에 2번을 해당이 보면 되지만 안될 수가 건물 있어요. 신축공사 이걸 보세요. 계약금이죠. 근로소득 자, 금액. 전자세금 계산서에 있는 작성 날짜 금액은 총 급여를 8월 15일로 3천만 날짜를 원 이하인 근로자가 수정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8월 그러니까 총 급여가 15일. 3천만 원 이하인 51번 과세 매입이죠. 경우에 분여자 추가 공제가 해당될 수 건물 있는 신축공사 것입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이 초과되는 분여자는 분여자가 해당된다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1억 원이네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아니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거래처는 공급자 에이스 배우자가 있을 때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건설 배우자가 0310. 세대주인 경우가 많으니까. 전자세금은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받았죠. 우리가 경우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여성 근로자가 1번 세대주이고 전자입력. 부양가족 분계는 공제 대상자가 있어야 밑에는 설명이 없고 아까 자료 2번에 보니까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예.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혼합이죠. 혼합 분계하시고 그렇죠. 자 원재료를 이건 좀 건설 박하죠, 중인 요즘에. 자산으로 고쳐야 된다. 예. 이 214번이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기준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직전 고치고 연도에 내려와서 3천만 원 이하는 좀 현실 대변에 103번 보통에 많지 않거든요. 이제 금액이 막그 신입 110 사회 진출 막한 플러스 사람들 2번 정도만 탭키 누르고 뭐 근무한 보통 지 한 예금의 3, 거래처 5년 코드는 정도 에이스가 아니고 은행으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좀 올려야 국민은행 될것 같아요. 보통 예금 이런 계좌라고 것들은 자료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근로자 단체 국민은행 보통 노총이나 이런 데서 98000으로 이게 고쳐져야 돼요.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 중인 자산이기 때문에 유형 자산, 왜냐면 유형 자산이죠.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감가상각 자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감춰지지가 않거든요. 건설 중인 자산은 원래 감가상각은 안 해요.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과세가 되고 건물 있는데 나중에 완공이 됐을 때 건물로 가는 거니까 현실이 이것도 안 맞아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로 넘어갑니다. 네, 그다음 표 다음에 자료 3은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소득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노트북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 일반적 없다를 표입니다. 판단하는 기준. 자, 일반적 표로 가서 근로자의 경우는 거기에 근로소득자의 있는 경우는 거래 날짜 총급여 9월 기준으로 10일로 날짜 5천만 원 입력하시고 이하이면 9월 소득이 없다고 본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 근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소득이 있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차변이 일용 가지급금이에요. 근로자는 예, 대표이사의 금액에 가지급금으로 잡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그리고 때문에 거래처의 무조건 코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거래처의 코드는 일용 근로소득만 그 있을 때는 김강남 얘기입니다.
사업소득은 100만 원 기준이에요. 03090 그거 100만 원 사용하라고 이하가 했고요. 지나가시고 차변의 금액은 110만 원. 퇴직 양도 다 1100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퇴직 양도 다. 대변은 그다음에 연금 소득은 공적 카드로 연금의 결제, 경우는 법인카드로 516만 결제했으니까 원 이하이면은 미지급금이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미지급금 사적 연금은 253만 1200만 원 이하이면 거래처는 미지급금이 카드사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삼성카드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기타 소득은 카드사. 기타 소득 금액을 그 가지고 신용카드 매출 계산하는데 전표에 보면 100만 카드의 원 종류에 이하이면 카드사 나와 있어요. 근데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110만 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각형을 준 거예요. 차변의 가지급금, 분리과세 자산 선택을 증가, 하겠다 그러면 대변의 동그라미가 미지급금, 되고, 부채 종합과세 증가 하겠다 그러면 X가 되니까 이런 삼각형. 거래가 되겠습니다. 3만 원 가지급금은 초과는 왜 무조건 자산이냐? 안 된다. 김강남 대표이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돼요. 받을 권리가 무조건 자산이에요. 분리과세니까 복권 대변의 소득만 미지급금은 있다 왜 그러면 부채냐? 상관없어요. 삼성카드에다가 이건 빼는 거예요. 이거 뇌물은 결제날 무조건 우리가 입금시켜줘야 돼요.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부채. 무조건 종합과세 뇌물은. 네. 근데 뇌물이 100만 원이 안 되면 다 괜찮은데 100만 원 아시겠지만 넘으면 안 다시 된다 한번 이거죠. 정리해보고. 금융소득. 자, 그러면 이제 수행 1번을 했고요. 수행 2천만 원 2번의 이하이면, 지시가 뭐냐 하면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는 부속서류가 있는데 이걸 작성해라. 예, 우리가 조회하면 됩니다. 가서 불러오기 하면 돼요. 조회에 가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자,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1번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라는 게 맨 밑에 있네요. 클릭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과세기간이 2기 예정과세기간이니까 그래서 기간은 이 7월부터 사원등록 9월로 실습은 입력하시고 내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28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불러오기라는 단추가 있어요. 요거를 눌러야 이거 누르면 팝업창이 하나 나올 겁니다. 예, 팝업창이 나오면 여기 이제 감가상각 자산들의 계정 과목이 다 보여요.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네. 자, 우리가 이번에 사용한 계정 과목은 여기에서 기계장치하고 건설 중인 자산이었잖아요. 예,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 불러옵니다. 자, 확인 눌러주면 돼요. 예, 확인 눌러주면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메인 매실 존표에서 쫙 불러오게 됩니다. 요 기간에 해당된 것 중에 2기 예정 과세 기간에 해당된 것 중에서 메인 매출 존표에서 기계장치하고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즉 건설 중인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불러온 거예요. 그럼 작성된 거예요. 저장 단추 없죠? 예,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과제 3번은 뭐냐?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만 해서 저장해 주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7월부터 9월로 작성하는 거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네, 작성이 됩니다. 위에서 저장 단추 누르고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놓으면 나중에 답안 체크할 때 요거 불러오겠습니까? 예 해가지고 이거 보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어디에 반영되느냐? 여기 11번에 반영됩니다. 예,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 고정자산. 만약에 세금계산서 수취한 게 아닌 가령 자료 3번에 있는 노트북이 대표이사가 업무적으로 쓰려고 노트북을 회사 법인카드로 산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는 안 들어가겠죠. 예, 신용카드로 매입한 거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 밖에 매입세,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자산 매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나타나는 고정자산 매입은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것만 수취분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이 11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수행과제 3개를 하면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어떤 문제냐.
요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 이것도 가서 조회만 하면 자동으로 작성되는 부속서류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료 1번은 왜 신용카드 발행직계표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나왔느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도 나란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거래처 대구골프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골프에서 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대금을.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행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뭐가 있고 세 번째도 뭐가 있는데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 주식회사 대구골프의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이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네. 그러면 이건 신용카드 매출 17번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 11번으로 해야 되느냐. 뭐가 우선이냐면 세금계산서 매출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건 11번으로 유형을 입력해야 되고, 다음 자료 2번. 개인 김은영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예요. 네, 이것이 17번이고 카드 과세. 그 다음에 자료 3번. 개인 박요하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 이거는 현과 22번인가 그래요. 자, 수행과제 1번. 자료 1부터 3의 거래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참고로 매출은요, 무조건 다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매출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증빙이 무엇이 됐든 간에, 영수증이 됐든 증빙이 없든 매출은 전부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거고, 매입에 대해서 공제 못 받는 거를 일반 전표, 세금계산서 아닌 공제 못 받는 거를 일반 전표에 입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날짜 12월 1일입니다. 메인 매출전표에 넣어야 돼요. 12월 1일로 날짜 바꾼 다음에 유형이 세금계산서 매출이니까 11번 과세. 품명은 골프채가 되고요. 수량 10, 단가 21만 원. 거래처는 대국 골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카드로 결제를 받았을 때는 분계를 카드로 해주세요. 그러면 카드사를 물어봅니다.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가 거기 나와 있죠. 신한카드사. 확인. 그 밑에 분계가 손댈 거 없이 자동으로 잘 됐어요. 자, 외상매출금인데 거래처가 카드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한카드에서 입금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외상매출금이 거래처가 신한카드가 맞고,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맞죠? 요 분계 그대로 두면 되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는 자동으로 이제 작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자료 2번. 김은영에게 판매한 거죠. 자, 거기 날짜는 12월 21일입니다. 자, 12월 2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카드 과세 매출이니까 17번. 카드 과세. 신용카드사. 클릭해서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사. 확인. 자, 품명에다가 김은영에게 제품을 팔았다고. 응? 아니 17번. 이건 매출이니까. 17번이요. 57번은 매입이었죠? 그래서 품명에다가 그냥 제품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해서 입력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으로. 그래서 330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30만원과 3만원으로 쪼개지게 되어 있고, 거래처는 김은영이라는 개인이니까 코드에다가 김은하고 엔터.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분계는 신용카드 거래니까 메시지 보면 4가 신용카드예요. 4 카드. 자, 분계가 제대로 됐나 보세요. 외상매출금 신한카드 맞아요.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이대로 두면 되죠. 이것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로 넘어갑니다. 분계가 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료. 박유화에게 제품을 판매한 현금 영수증이에요. 거래 날짜는 12월 24일. 자, 12월 24일로 고치고 유형이 매출인데 현금으로 과세자료를 팔았어요. 22번 현과. 22번 현과가 그겁니다. 네, 품명에는 제품이라고 하시고 공급가액은 역시 부가세를 포함해서 현금 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에다 넣어줍니다. 220 플러스. 그리고 거래처는 개인이죠. 박, 요, 하 되겠고 전자세금 아니니까 방향키로 넘어가시고. 자, 분계는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1번. 이것도 현금 영수증도 신용카드하고 같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로 넘어가요. 자, 분계를 한번 보세요. 입금전표 대변에 부가세 수금과 제품 매출. 분계 이대로 두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과제 1번 전표 메인 매출전표의 세 가지를 유형을 잘 제대로 선택해 가면서 입력하면 1번이 끝나고요. 2번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해라. 요 두 가지 조회해서 부가세 신고서는 저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로 작업을 합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기간은 10월부터 12월. 아직 안 넘어왔죠? 위에 불러오기 단추 있는 것은 불러와야 넘어옵니다. 요 불러오기 클릭. 예, 넘어왔습니다. 저장 단추 없으면 이대로 두면 저장된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해라. 부가가치 신고서를 조회해서 저장해주면 됩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작성.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신고에서 엔터. 작성됐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3번에 들어가 있어요. 3번에. 그리고 210만원짜리는 세금계산서니까 여기 1번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저장, 확인. 네, 저장 안 해도 나중에 답안 작성할 때 새로 작성한 것이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 해도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좀 수업 종료 시간이 되어가지고 좀 빨리 했습니다. 네, 수행과제 3번까지 다 마쳤습니다. 네. 462페이지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